대한민국 10대 사망 원인 중 하나인 당뇨병. 당뇨병으로 내원한 환자 중 절반이 60대 이상으로 노년층 대표 만성질환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범하지 않는 장기가 없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진짜 이유 합병증. 방심하면 심장부터 발끝까지 위험하다. 합병증을 예방하고 건강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노년의 당뇨관리법은 따로 있다. 걱정과 근심은 이제 그만. 당뇨병 잘 관리하는 법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실버 건강쇼 101세의 프로포즈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짧은 시간 치료하고 완치되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한 번 발병하면 평생을 치료하고 관리해야 하는 병도 있는데요. 아마 평생 관리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 병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바로 당뇨인데요. 오늘 당뇨병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선생님 모셨습니다. 먼저 서울대 의대 내분기내과 임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01세의 프로포즈 주치의시죠. 정형외과 전문의 이수찬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이 고령의 당뇨 환자가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이 노화와 당뇨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네, 그 국내 자료에 의하면 당뇨병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중에 60대 이상이 이제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당뇨병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노인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약해지는데 특히 췌장이 많이 약해집니다. 췌장이라는 장기가 튼튼해야 인슐린 분비가 잘 되고 당뇨병이 생기지 않는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췌장이 약해짐으로써 당뇨병이 많이 발생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당뇨 치료가 잘 안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던 반면에 요사이에는 치료 방법이라든지 의술이 많이 발달해서 당뇨 환자라도 뭐 80, 90까지도 많이 사시기 때문에 당뇨 환자의 그러한 이 연령이 증가해서 노인 당뇨 환자가 늘어난 것으로 저희가 집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당뇨병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당뇨병을 좀 쉽게 정의를 해주시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에너지원인 당, 그 포도당을 우리 몸이 잘 이용하지 못하게 돼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고 일정한 수준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병이라고 지칭하지 않다가 이제 공복 혈당이 126 이상 또 식후에 잰 혈당이 200 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당뇨병이라고 저희가 진단하고 치료에 임하도록 이렇게 환자분께 권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오늘따라 유난히 이수찬 원장님이 당뇨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대기실에서 뭐 질문도 많이 하시고요. 예. 제가 101세 프로포즈의 전문이지만 제가 병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 아버님이 당뇨병으로 아주 고생을 하셨고 제가 또 관리를 잘 못하다가 보니까 한 3, 4년 전부터 당뇨 수치가 올라가서 결국 12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렇게 하다가 진료도 못 보고 큰일 났다 싶어서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9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금 방심을 하는데 이번엔 113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좀 죄송하지만 당뇨의 고위험군에 속하는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그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뇨라는 병이 이제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하는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혈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보통의 경우에 젊은 사람 또 당뇨가 아닌 사람은 공복 시에 되면 혈당이 100을 넘지 않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90대나 80대가 나오는 반면에 이제 당뇨가 되려면 이제 126 이상이라고 하고 그 사이 즉 100에서 125를 당뇨 전 단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이런 당뇨병 전 단계 인구가 거의 1000만에 가깝기 때문에 네. 향후 당뇨병이 계속해서 늘 가능성이 있고 우리 이수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걸 운동과 식생활 개선으로 당뇨 전 단계에서 정상으로 내리려는 노력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수찬 선생님께서 이렇게 병이 많으셔서 누구보다 이 환자의 마음을 잘 아시나 봐요. 일부러 제가 병에 걸린 건 아닌데 그 병에 걸리다 보니까
다른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조금만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당뇨병의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저희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추천하는 방법은 8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아침에 가서 측정하는 게 가장 정확한데 여러 가지로 바쁜 경우에는 이제 식사 후 2시간, 여기서 식사 후 2시간은 식사 수저를 뜬 순간부터 2시간을 네. 얘기하는 거고 또 부정기적일 때는 식사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가서도 측정했을 때 200이 넘으면 당뇨라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당뇨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뭐 혈액 검사를 하기 이전에도 본인 스스로 좀 느낄 수 있는 당뇨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3다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다라고 하면 이제 제주도 생각을 먼저 하시는 분이 네. 있는데 당뇨에서의 3다는 다음, 다식, 다뇨. 다음, 다식, 다뇨. 네. 네. 많이 먹고 많이 마시고 네. 소변으로 많이 나가고. 네. 예. 거기에다가 좀 더 진행이 된다면 체중 감소까지. 그래서 그렇게 4가지가 아주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당뇨를 제가 우스갯소리로 당의 어떤 배반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뇨는 그런데 그 당뇨 이전에 당 자체는 우리 몸의 중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네. 예. 우리 몸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3가지 중요한 에너지원이 있습니다. 탄수화물, 즉 당을 얘기하는 거와 네. 단백질, 또 지방이 있는데 요 사이에 너무 당뇨 환자들이 많다 보니 당은 무조건 나쁜 것이다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당은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필수 에너지원이고 특히 우리 몸의 뇌는 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기 때문에 당을 너무 멀리하거나 적게 드시면 오히려 이 인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질 수 있어서 당은 적절히 드시고 잘 소비한다면 오히려 우리 몸을 꼭 지탱해주는 필수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한결같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바로 합병증이더라고요. 이 합병증은 좀 피할 수 없는 건가요? 잘 관리하고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서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합병증 없이 일반인하고 동일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101세까지 네. 우리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뇨가 이제 어렵고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침범하지 않는 장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나이가 들수록 눈이 시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당뇨가 되면 망막 쪽, 이제 뒤에 카메라의 필름 부분에 해당하는 망막이 손상이 돼서 한쪽 시야가 가린다든지 이렇게 뿌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환자분들이 두려워하는 거고요. 또 신장, 콩팥 기능이 떨어지는데 보통의 경우도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이 1%씩 떨어집니다. 네. 이제 당뇨가 되면 그 떨어지는 속도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몸이 쉽게 붓기도 하고 또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드물게 투석에까지 이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당뇨 발 쪽, 특히 다리 쪽 신경이나 이런 게 손상이 돼서 작은 상처에도 쉽게 아물지 않고 그게 좀 더 진행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이제 무서운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흔히 당뇨병 환자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요. 이 인슐린 주사를 이렇게 스스로 맞는 그런 모습이 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인슐린 치료는 어떤 경우에 시작하게 되나요? 인슐린 치료를 하면 이제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이제 나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제 마지막이다. 나는 네, 이제 마지막 치료구나. 네. 이렇게 나는 곧 받아들일 수 다리를 있죠. 자르거나 뭐 시력이 나빠지는구나. 그런 거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치료약제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랬는데 요 사이에는 조기에 적극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하는 것이 환자의 합병증을 막고 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는 당뇨 초기부터 당뇨 중기, 그다음에 합병증 상태에서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 예전과 달리 인슐린 치료를 한다고 다 끝난 게 아니고 네. 새로운 치료의 시작 방법이기 때문에 담당 주치의쌤이 권하시면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두 분 선생님과 함께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현재 당뇨병을 앓고 계신 시청자 한 분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경기도 고양시의 한 공원. 하루도 빠짐없이 이곳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철저한 생활 습관으로 당뇨병을 잘 관리하고 있는 박연아 씨입니다. 30년 전에 진단받고 당뇨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운동 꾸준히 하고 식사 관리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당뇨와의 외로운 싸움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데는 반려견 사랑이도 한 몫을 했는데요. 매일 1시간 이상을 걸어요. 그리고 오전에도 많이 이제 차 안 타고 걸어 다니고 하루에 2시간씩 하는 폭이에요. 돈 들이지 않고 건강 챙기기, 공원만한 곳이 없습니다. 가벼운 근력 운동도 꼭 해주는데요. 나이가 들면 근육이 없어지니까 당뇨에 좋다 그러니까 이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종아리 운동도 잘 돼요. 평소 단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기에 당뇨와는 거리가 먼 줄 알았는데 당뇨병 진단은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다면 관리해야겠죠. 운동 갔다 와가지고요. 이렇게 새로 발에 따끈한 불에다가 이렇게 씻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몸에도 좋고 참 좋아요. 당뇨 환자에게 특히 합병증 위험이 높은 발. 청결을 유지해 세균 감염 예방은 물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혈당을 체크하는 일도 하루 일과 중 하나인데요. 식전 혈당 89로 오늘도 정상입니다. 90 안으로 왔다 갔다 해요. 식전에 재면. 그게 좋은 거지요. 혈당이 정상이 되는 거지. 빠짐없이 기록한 혈당 일지까지 당뇨 모범생 맞네요. 그렇다면 모범생의 식사는 어떨까요? 당뇨 합병증도 피해간 식사법 지금 공개합니다. 첫째는 밥을 조절해야 되고 시간 맞춰 먹어야 되고 잡곡밥 먹어야 되고. 백미보다 탄수화물이 적고 포만감이 큰 잡곡밥이 그 첫 번째 비결인데요. 두 번째는 뭔가요? 채소 종류로 고루고루 먹고 있어요. 평소엔 채식 위주로 식사하지만 한 번씩 챙겨 먹는 것도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도 해줘야 되니까 조금씩 먹어요. 나이 들며 기력이 떨어질 땐 육류 섭취로 단백질을 보충해 주는데요. 이만하면 당뇨 박사 맞죠? 간소해 보여도 영양이 듬뿍 담긴 한상 완성입니다. 혈당 관리에 있어 진짜 중요한 건 규칙적인 식사인데요. 절대 끼니를 거르지 않는 것도 박연아 씨의 철칙이랍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 덕분에 약도 서서히 줄이고 있습니다. 당뇨병 정복의 마지막 단계, 정기적인 검진으로 합병증을 미리미리 예방하는데요. 오늘 박연아 씨의 당뇨 성적표는 어떨까요? 개 데리고 산보도 많이 하고요. 예. 당화혈색소가 7.0%니까 3개월간 평균 혈당 상태를 알려주는 당화 혈색소 수치, 다행히 안정권입니다. 혈당 수시로 변하지만 당화혈색소는 3개월 단위로 변하기 때문에 환자의 혈당 조절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수치이고 환자들은 이제 6.5% 미만으로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분 환자처럼 나이가 드는 경우에는 7 내지 한 7.5% 정도도 더 안전하고 좋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합격점을 받은 박연아 씨. 늘 지금처럼만 건강하길 바라며 오늘도 한 가지 다짐을 합니다. 90 넘게까지 살고 싶은데요. 건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아주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네, 역시 식생활을 가장 많이 신경 쓰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당뇨라는 병 자체가 식사하고 밀접하고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혈당의
높낮이가 정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실은 당뇨 환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뇨 환자들이 좀 피해야 할 음식 아니면 먹으면 좋은 음식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나 이제 많이 잘 알려진 얘기인데 단순 탄수화물은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에게 기억하기 좋게 말씀드린 거는 흰 쌀밥, 네. 흰 떡, 감자, 고구마, 옥수수, 밀가루 음식을 조금 줄이는 쪽을 다 제가- 맛있는 건데요. 네, 대부분 특히 여자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이제 나쁜 음식이라기보다는 네. 혈당을 급속도로 올릴 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줄이고 이제 복합 탄수화물을 추천드립니다. 복합 탄수화물이라 하는 거는 이제 조정이 덜 된 쌀이라든지 현미, 잡곡,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팥이라든지 다양한 그러한 것들이 혈당은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유지해서 오히려 만약 과체중이나 비만이신 분이라면 체중 감소에도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다 줄이기보다는 단순당은 줄이고 복합 탄수화물 쪽으로 유도하는 게 현재 지금 트렌드입니다. 현미밥이 좋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쌀밥은 아예 피해야 될까요? 이제 당뇨 환자 중에서도 신장 기능이 좀 떨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은 오히려 또 현미에 있는 성분 일부가 신장 기능의 악화에 좀 더 기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오히려 좀 더 백미 쪽, 흰쌀밥 쪽을 좀 더 추천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식생활도 좀 달라져야 돼서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또 현미밥이 좋은 건 아니군요. 네, 그때마다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요. 당뇨 환자에게는 어떤가요? 일반적으로 수분 섭취를 많이 하는 것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뇨라는 병 자체가 혈액 내의 당 농도가 높은 거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많이 해서 당 농도를 낮추면 혈액 순환에도 도움이 되고 혈당 수치도 낮아질 수 있어서 수분 섭취를 잘 하는 건 좋은데 주의해야 될 분은 이제 당뇨병성 콩팥병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즉 콩팥이 기능이 떨어진 분은 수분을 많이 드시면 온몸이 붓고 오히려 신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수분 섭취를 약간 제한하는 그러한 것을 권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보면요. 약간의 단맛이라도 나는 것은 철저하게 피하시더라고요. 네, 좋은 말씀이시긴 한데 그 3, 40대의 당뇨 환자들에게는 좀 더 철저하게 저희가 그렇게 네. 권하고는 있습니다만 만약 70대 정도시면 약간은 좀 당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여유롭게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너무 철저히 낮추는 것보다는 혈당과 혈압, 고지혈증, 또 일반적인 통합적인 관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당뇨에서 식생활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운동이잖아요. 이수찬 선생님은 당뇨 관리를 위해서 어떤 운동하고 계세요? 제가 당뇨 수치가 120상까지 올라가고 그 이후 그 전에도 역시 마찬가지. 걷는 건 원래 좋아해서 특히 식사하고 점심 먹고 30분간은 꼭 걷고 또 저녁 먹고 30분 꼭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걷지 않으면 당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또 공복에 걷는 것보다는 식사하고 걷는 게 참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점은 낙제점 아니죠?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아주 우리 이수찬 선생님께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제 환자분들께서 질문하는 게 네. 운동을 하면 당뇨 환자는 공복에 하는 게 좋냐, 식후에 하는 게 좋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데 일반적으로 운동 생리학 측면에서 공복에 운동을 하면 몸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소모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쪽이고 네. 당뇨 환자는 그쪽보다는 식후에 당이 올라가는 거를 잡아서 합병증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식후에 운동을 하는 걸 추천하되 식사 후 바로 나가서 운동하면 소화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한 15분, 30분은 좀 쉬었다가 이렇게 나가서 운동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집에서 우리 당뇨 환자들이 따라할 수 있는 운동 좀 보여주세요. 네. 그 운동을 보여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그 추천하는 운동에 가지는 의미는 네. 당뇨 환자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우리 특히 연세 드신 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근육인데 왜냐하면 근육에서 당이 이용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을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서 소비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소비는 근육에서 이루어지는데 근육량이 너무 적으면 그게 소비되지 못하고 혈액에 계속 쌓이겠죠. 떠돌아다니는 네. 거죠. 쌓이게 돼서 합병증이 유발되는 거기 때문에 근육량을 키우는 운동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볍게 소개시켜 드릴 운동은 이제 스쿼트라고 허벅지 근육을 좀 키우려는 운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 뒤에 이런 의자, 고정식 의자나 소파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짝 반발짝 앞으로 나와서 엉덩이가 소파에 닿을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무릎은 다리는 어깨 넓이로 벌리시고 약간 뒤로 앉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살짝 처음에는 앉아 보실까요? 네, 이렇게 앉으셔서 힘은 여기 다리, 허벅지 바깥쪽. 혹시 가능하시면 손가락을 살짝 대서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지를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다시 여기 닿게 느껴지십니까? 예, 다리에 느껴집니다. 힘이 들어가는 예. 게 이게 느껴지셔야 되고 한 가지 주의사항은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면 무릎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무릎이 발끝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요령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앉았다 일어나시는 거를 하시되 좀 더 자신이 붙으시면 살짝 됐다가만 일어나는 거 이게 이제 10번이 한 세트가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쿼트랑 약간 비슷한 근데 바로 동작이네요. 스쿼트인데 이제 보조 장치, 안정 장치를 하고 네. 하는 이제 스쿼트고 10번이 한 세트인데 이제 어르신들, 남자 어르신들 같으면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냐? 나 군대 때 이런 거 많이 했다 하는데 지금 한번 해보시면 젊었을 때랑 달리 상당히 힘든 거를 알 수가 있고 아침에 한 세트, 점심에 한 세트, 저녁에 한 세트, 식후에 하시면 하루 3세트가 되고 30번 정도 하시면 다리 여기 허벅지가 굵어지는 거를 느껴지시고 그러면 당이 상당히 내려갑니다. 또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 이왕 의자가 있으니까 당뇨병의 또 중요한 합병증이 골다공증입니다. 그리고 네. 넘어지면 이제 부러지는 낙상, 골절인데 고관절은 부러지면 6개월 내에 50%의 환자들이 못 일어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못 일어나시고 뭐 아쉽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을 저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의자를 잡고 고관절을 강화하는 바깥쪽으로 이렇게 10번을 하시면 좋습니다. 10번 한쪽 하고 반대쪽 10번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운동 안 됩니다. 이게 좀 크게 상당히 이것도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관절을 뻐근합니다, 지금. 네, 예. 고관절을 지지하는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혈당도 낮추지만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막아주는 또 좋은 방법이니까 구태여 돈을 많이 들여서 어디 운동센터에 안 가시더라도 집에서 아까 말씀드린 스쿼트와 이렇게 다리 옆으로 벌리는 운동만으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당뇨를 제대로 관리하려면 무엇보다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뇨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살펴보시죠. 당뇨병에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좋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살이 찐다. 척추를 바로 세우면 당뇨 치료에 효과가 있다. 네, 당뇨병에는 채식 위주의 식사가 좋다. 맞나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과도하게 많이 드시는 경우에는 당뇨병의 중요한 합병증인 혈관 합병증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 중풍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많아져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은 줄이고 채식 위주의 식단을 추천하되 노인 환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네. 노인 당뇨병 환자에서는 너무 채식 위주로 하다 보면 동물성 단백질에서 얻을 수 있는 필수 아미노산, 철분, 아연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물성 단백질도 일정 부분 드시도록 하는 게 일반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네.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정말 살이 찌나요?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 그게 우리 몸을 좀 보호하는 효과가 있어서 그런 환자에게 인슐린 치료를 하면 체중이 좀 늘어서 오히려 환자분들이 좋게 느끼는데 나이 드신 분들에서 체중이 적은 분들은 인슐린 치료를 통해서 체중이 늘면 좋겠지만 뚱뚱한 환자들은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인슐린 치료는 그러한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행인 거는 인슐린도 요즘 종류가 많아져서 체중이 덜 찌는 그런 인슐린도 나와 있어서 환자분의 체중과 이러한 종합적인 상태를 보고 인슐린의 종류를 정하고 있습니다. 네. 척추를 바로 세우면 당뇨 치료에 좋다. 이수찬 선생님 맞나요? 그 대답은 제가 조금 설명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대학에서 논문에 의하면 척추 협착증을 수술하니까 신체 활동량이 늘어나서 체중 조절도 되고 혈당 조절이 됐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됐습니다. 다만 척추 협착증 척추 수술을 해서 혈당 조절이 됐다고는 보기가 어렵고 모든 환자가 활동량을 잘 늘리면 결국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니까 척추만 바로 세울 게 아니라 모든 관절, 모든 활동량을 더 늘리면 결국은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한다 하는 점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특히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침 식사를 꼭 하는 것입니다. 내분비내과, 즉 대사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공복 시간이 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음날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을 드신다면 적어도 16시간이 공복이 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한테 저혈당의 위험성도 증가하고 여러 합병증이 늘기 때문에 아침 식사를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두 번째로는 정기적인 검진입니다. 당뇨 환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합병증을 예방하는 건데 말씀드린 대로 합병증이 증상이 와서 병원에 가는 건 늦습니다. 정기적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간격으로도 병원에 가셔서 정기적인 검진을 하는 것이 우리 노인 당뇨병 환자에게 합병증을 막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의미로 걸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뇨 관리는 종합예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식사 조절도 해야 되고요. 운동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합병증 예방인데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눈에서부터 콩팥 그리고 다른 장기까지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걸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걷고 또 걸으면 당뇨 조절을 할 수 있어서 그 부분만큼은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이 당뇨는 관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올바른 생활 습관 실천하시면 이 두렵던 당뇨도 평생 동안 평화로운 친구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